너와 내가 우리가 되는 곳 여기는 이랑이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유난히 좀 스튜디오가 꽉 찬 느낌이 드는데 제가 옆으로 한 자리 밀려났어요. 네, 게스트분이 오셨는데 또 제로님 지인이라고 들었거든요. 혹시 두 분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 걸까요? 저희 친구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알게 돼서 대학교도 같은 곳으로 우연히 오게 돼가지고 그래서 더 친해진 친구입니다. 저희 패널들도 다들 닉네임으로 참여하듯이 오늘 오신 게스트분도 닉네임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닉네임이 어떻게 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도전이랑 게스트로 참여하게 된 피넛이라고 합니다. 되게 기분이 이상해요. 뭔가 세계관 충돌 느낌? 이 뭔가 친구의 집단이 다른데 갑자기 이렇게 부딪히니까 만나서는 안 될 차원의 사람들이 만나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되게 기대가 됩니다. 피너님 닉네임이 되게 익숙한 것 같아요. 이전에도 사연 보내신 적이 많으신 것 같은데 혹시 그 피너님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한 두 번 정도 사연을 계속 보내고 그리고 지난번에는 관계랑에서는 피드백 멘트도 좀 썼습니다. 저희 이랑이랑의 엄청난 팬이시라고 들었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만나요? 뭔가 되게 강압적인. 피너님, 그러면 혹시 본인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닉네임의 유래가 있으실지 그런 거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저는 제로의 오랜 친구 피넛이라고 합니다. 이랑이랑 애청자이기도 하고요. 매번 이랑이랑이 업로드 될 때마다 제로한테 뭐 어디 듣고 있어 이렇게 항상 알려주고 하다가 제로가 게스트로 나오지 않겠냐고 해서 도전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나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 그리고 제 닉네임 피넛은요, 유래가 두 가지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땅콩이었어요. 고등학교 같은 반 친구가 저한테 어느 날 땅콩 캐릭터를 닮았다고 하더니 그 후로 갑자기 땅콩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생각이 났던 것도 있고 또 제가 땅콩 잼이나 그냥 땅콩 까먹는 걸 좋아해서 닉네임 쓸 일 있을 때마다 좀 자주 써먹고 있습니다. 되게 준비해온 티가 굉장히 나죠. 맞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정말 준비를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저보다 준비 많이 해온 것 같아요. 피너님, 아까 시작하기 전에 엄청 긴장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맞아요. 지금은 좀 어떠세요? 지금도 많이 긴장되고요. 사실 제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두 분 아니면은 뭔가 궁금한 거 있어요? 저희 프롤로그부터 지금 업로드가 4회까지 됐는데 그 에피소드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좀 기억에 남으시는지 아니면 혹시 그 포인트가 있으신지 좀 궁금해요. 청자의 뭔가를 궁금해하는 네, 거군요. 워낙 몇 분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까지 해주신 애청자라고 하셨으니까 저희가 뭔가 지금 감동이 밀려오는데 동시에 혹시 그렇게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짧게만 말씀해 주시면 너무 힘이 될 것 같아요. 전체 에피소드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는 자존감이랑인데요. 왜냐하면 딱 제목부터 뭔가 너무 제목을 보자마자 너무 공감이 되고 이 제목 누가 지었지 싶을 정도로 너무 마음에 딱 박혀서 되게 기대를 하면서 들었던 에피소드인데 계속 말씀해 주시는 그 안에서 본인의 얘기도 너무 공감이 많이 되어서 제가 가장 애정하는 에피소드입니다. 피너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로님이 우리 앞으로 할 리스트를 다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도전을 고르신 거잖아요. 도전을 고르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여러 개 리스트를 보고 그 중에서 딱 보자마자 나 도전할래 이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올해 들어서 엄청난 도전을 하나 해치웠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되게 저의 도전에 대한 생각이 진짜 완전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있겠다 싶어서 바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 입장에서는 되게 의외기는 했어요. 도전을 고른 게 여러 가지 중에. 물론 저희가 이제 회차가 많이 남은 건 아니라서 되게 선택지가 좁았긴 했는데 도전을 골라줘서 오늘 얘기 재밌게 할 수 있겠다 싶었죠. 저번에 2회차 때 사막님도 꼭 꿈을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오셨는데 이번 게스트님도 도전을 꼭 찝으셨잖아요. 그때도 되게 좋은 토크가 이루어졌었는데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네. 너랑 코너 어떻게 하실지 정말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 얘기 먼저 들으셔야 돼요. 좋아요, 좋아요. 오늘의 주제가 도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고민을 조금 해봤거든요. 내가 그동안 해봤던 도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나?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도전해보세요 하는 의미 있고도 의미 없는 말을 해야 하나? 그렇게 조금 더 고민을 하다가 빅데이터 검색을 좀 해봤어요. 인스타그램에 도전이라는 단어를 한번 쳐본 거예요. 그랬더니 나오는 게 뭐냐면 내 인생을 레벨업 시키는 방법, 억만장자 모닝 루틴,
인생 천천히 망가지는 사람 루틴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뭔가 도전 안 하면 실패함, 실패하는 너는 루저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도전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 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요즘에는요, 뭔가 도전하지 않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책 쓰기에 도전하는 건 요즘 기본이고요. 요즘에 또 유행하는 게 바디 프로필? 그거랑 모닝 루틴. SNS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는 게 보이니까 왠지 나도 해야 될 것 같고 해보고 싶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얘기로 조금만 더 넘어가면 저는요,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알고 싶은 것도 배우고 싶은 것도 너무너무 많아요. 언어도 잘하고 싶고 영상도 만들고 싶고 책도 더 많이 읽고 싶고 그리고 저는 발로 직접 뛰어야 성질이 풀리는 사람이라 뭔가 해보고 싶은 게 생기면 항상 무슨 일을 벌여요. 동아리에 들어가거나 강의를 신청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요. 저는 제 이런 성향을 싫어하진 않아요. 오히려 새롭게 생기는 일들을 굉장히 즐기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다른 분들은 이런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절대 도전을 즐기는 타입이 아닙니다. 오. 물론 올해 들어서 좀 여러 가지 도전들을 하고 있긴 한데 매번 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갈등이 엄청나게 되고요. 이걸 할 때마다 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이런 생각들을 무수히 하면서 행동에 옮기지 막 도전으로서 내가 기대되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학창 시절 때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저는 좀 조용한 무리에서 관종이라 할까? 내적 관종? 맞아요. 그나마 네 뭔가 아 나와 봐라라고 하는 돗자리 깔아주는 자리에서 저는 좀 손들고 나가는 편이었던 반면 피너님은 저랑 어떻게 친구를 해주시나 싶을 정도로 이제 최대한 눈에 안 띄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었죠. 학창 시절 때는 또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성향이. 뚝배님은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도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도전을 좀 잘못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라고도 동시에 생각을 해요. 저는 도전을 좋아하는데 동시에 도전으로 저를 좀 괴롭히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말이 안 되는 목표를 좀 제 자신대로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목표를 도전이라고 만들어 놓고 정말 아등바등 살아가면서 가지만 항상 그 도전을 이룬다기보다는 타협하는 정도에서 멈추는 것 같아서 도전이 저를 뛰게 하지만 동시에 좀 괴롭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거 관련해서 참여하고 계신 뭐 챌린지나 도전 있으신가요? 저는 카카오뱅크에서 무슨 미라클 모닝 같이 기상인증 챌린지 26일짜리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오. 네, 일어나면은 뭐 나중에 추첨을 통해서 돈을 준다던가 커피를 준다던가 이랬던 것 같은데 얼마나 하셨어요? 뭐 지금 저 꾸준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7, 8일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오. 저는 어제 까먹어서 4일 됐는데 뭔가 이 도전이라는 거를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바꿔서 저를 유혹하더라고요. 네. 저 있어요. 저희 다들 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블로그 이웃인데 불첼 하잖아요, 우리. 저는요 그때 네이버가 저희한테 5만 원 준다고 얘기해놓고 나중에 가서 말을 바꿔버리는 모습이 너무 괘씸해서 너무 화가 나서 다시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 저도- 제가 올리고 싶을 때 올릴 거예요. 저도 그때 마음이 상해서 네. 아, 지금 안 하고 이번에는 안 계세요? 하고 있습니다. 저랑 피노님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잘 하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사진 하나 올려놓고 이번 주 불첼 끝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한번 포기하기 시작하니까 끝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도전 한번 잘 들어봤고요. 그러면 더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이렇게 도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요, 제가 얼마 전에 학교 끝나고 집 가면서 친구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 있거든요. 너 집 가서 뭐 할 거야? 내일은 뭐 할 거야? 이렇게 계속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나 쉴 거야, 그만 물어봐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의 대답이 뭔가 그 즉시에 이해되지가 않더라고요. 빈 시간에 당연히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좀 웃기게도 빈 시간에 쉴 수도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었어요. 도전 좋죠. 근데 저는 요즘에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그런 마음을 갖는 날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 끝내면 저거 해야지, 그것도 다 끝내면 다음엔 이거 해야지, 자꾸자꾸 도미노처럼 목표를 세워요.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제 이런 도전들이 싫은 건 아니에요. 다만 언젠가 가끔씩 한번 이게 다 무슨 소용이지? 하는 생각이 요즘에 들기도 해서 그래요. 친한 친구들이 우리 잠깐 보자 해도 아, 나 이거 있어서 안 돼, 이거 해야 돼서 안 돼 하고 거절했던 날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벅찬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느라 밤에 늦게까지 깨어 있었어야 했던 날들도 생각났었어요.
또 나의 경험과 실력이라는 건 남았지만 동시에 제 도전을 수습하느라 포기해야 했던 다른 것들이 이렇게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제 고민은 이거예요. 도전과 자기 착취의 경계는 어딜까? 어디에서 균형점을 이뤄야 될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전을 약간 자기 착취의 도구로 쓰고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도전이라는 게 내가 도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사회에서 그냥 사회가 원하는 것들을 마치 꼭 도전해야 되는 것 마냥,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뭐 코딩 뭐 부트캠프 뭐 이렇게 있으면은 출발 드림 팀처럼 도전 외치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 나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사람들이 무조건 마치 그 버튼을 눌러야 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그들의 과제를 나에게 도전이라는 이름으로 좀 설명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도 모르게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아 왜 나는 도전하지 않지 하면서 그런 거를 덥석 물었을 때 가끔 아 이게 나한테 진짜 필요한 도전이 아니었고 내 안에서 나오는 도전이 아니라 아 나는 남의 도전을 내 도전 삼아서 약간 진짜 말 그대로 착취를 당한 거구나라는 생각에 괴로울 때도 많았어요. 도전과 자기 착취의 경계는 정말 본인한테 필요한 것인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게 없는 상황에서 도전 외치게 되면은 항상 뭐든지 해야 될 것만 갖고 하다 보니까 저는 감정을 들여다보는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오, 감정을 들여다보는 과정이요. 네, 도전이라는 건 어찌됐든 되게 긍정적인 단어잖아요. 내가 지금 사실 어떻게 이거를 하기 어렵다는 감정이 있는데 그거를 뛰어넘는 게 도전이니까 도전을 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도전을 했는데 너무 괴롭다? 라는 감정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기 착취가 아닌가. 물론 항상 즐거움만 있을 순 없죠, 도전의 과정에. 내가 하고 싶은 걸 위해서 조금 잠깐 참을 수 있어. 이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언제부터 이렇게 힘든 일을 하게 되었지? 그런 회의감이 들잖아요, 사실. 그래서 도전을 하는 중간중간에 내가 과연 이 도전이 자기 착취로 변질되지 않았는지, 상하지 않았는지, 그거를 감정을 잘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저번 회차부터 뭔가 되게 탈무드 되신 것 같은 느낌? 아, 오. 왜냐면 제가 이 감정 얘기를 한 게 제가 일을 좀 했거든요, 이번 연도에. 되게 큰 일들을 많이 받았어요. 뭔가 2022년에 일복이 많이 들어오나 싶을 정도로. 근데 그거를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괴로움이 더 커지더라고요. 물론 의무감이 있어서 잘 마무리는 했는데요. 그거를 되돌아볼 때 마음이 막 엄청 기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살짝 자기 착취가 좀 있었지 않았나. 후회도 되고 잘 끝낸 일이니까 잘 배워보려고 하기는 해요. 피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 대답을 준비하면서 약간 제로님이랑 좀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내가 활동을 하면서 현타를 느끼냐 아니냐인 것 같아요. 저도 좀 도전을 하면서 좀 현타가 왔던 적이 많은데 결국 그거는 도전이라기보다 제가 하면서 나를 스스로 너무 힘들게 하고 이거에 내가 왜 하고 있는지 목적이 불분명한데 미래를 위해서 해야 할 것 같아서 하는 활동들에서 좀 현타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기 착취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본인이 할 때 현타를 느끼면 그건 도전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일 뿐인 것 같아요. 제 감정을 잘 돌아봐야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들 조언을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남이 나를 착취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예민한데 자기가 자기를 착취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민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 질문을 좀 하고 싶었어요. 사실 이 질문을 딱 듣자마자 도전과 자기 착취의 경계는 어딜까? 아, 좋은 질문이다 했는데 자기 착취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알면도 불구하고 막 계속 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모른 채 그냥 계속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혹시 그래서 다른 분들은 자기 착취의 정도를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것도 좀 궁금했었고요. 동시에 자기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난 여기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 객관화가 잘 되시는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잘 안 되는 편이긴 하거든요. 저는 후자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생각나는데요. 내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저는 하는 걸 자존심 상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이거 더 할 수 있는데 왜 못하지? 이게 진짜 최선을 다한 결과인가 싶어서 계속 몰아붙이는 게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기 착취를. 맞아요. 여기서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난 여기까지 하면 그냥 안주하는 것 같고 괜히 욱하는 그런 게 올라오고 맞아요, 저도 맞아요. 그래서 좀 저를 많이 괴롭히거든요.
저는 의식주를 보장을 못 받을 때 스스로 자기 의식주를 보장하지 않은 경우가 많지 않아요? 저는 의식주에서 벗어나서 잠이 진짜 중요해요. 남들보다 잠을 더 많이 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랑이랑 녹화할 때 잠을 진짜 충분히 자려고 노력을 해요. 준비를 더 해오는 것보다 오히려 그게 컨디션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뭔가 일이 많아지면 일단 1차적으로 잠을 줄이니까 그럴 때 위험하다라고 느끼죠. 그래서 최소한 잠을 잘 자고 먹을 거를 잘 먹고 그다음에 옷 입을 것도 사실 너무 급하거나 너무 일이 많으면 평소보다 신경도 덜 쓰고 뭐 화장도 안 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조금 자기 착취 중이라고 실감을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제로님 말씀 들으니까 딱 생각난 건데 아까 도전과 자기 착취의 경계는 어떨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 또 붙이고 싶은 말이에요. 제로님 잠 충분히 자고 오셨다고 했잖아요. 저는 오늘 사실 잠을 잘 못 자고 왔거든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도 잠을 많이 못 잤으니까 그럼 내가 에너지 드링크 마시고 커피 마시면서 오늘 하루를 버텨야지 하면서 버틸 수도 있지만 도전과 자기 착취라는 것도 그 출발점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도전을 할 준비를 해야 되고 자기 착취라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여유가 없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자기 착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자기의 피로나 아니면 피곤한 거는 당연하다고 그냥 묻어둔 채 쭉 진행을 하다가 왜 안 돼 하면서 성질 부리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출발점부터 다시 생각을 해보면 시작을 할 수 있는 상태, 특히 몸의 상태 그것도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연료가 가득 찬 상태에서도 이제 도전을 해야지 내가 바닥나 있는데 또 도전하고 이거는 좀 저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너님은 자기 착취의 과정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희생하는 게 뭐예요? 저도 잠이요. 아무래도 다들 그렇죠, 대학생들이. 이런 거에 대해 규칙을 세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잠만은 꼭 지킨다. 아니면 내가 그래도 이거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인데 밥은 먹어야 되겠다. 뭐 이런 거. 내 옷은 단정히 입어야겠다. 이런 규칙 하나 정도를 내가 뭘 먼저 희생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고 한번 지켜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로님, 피너님 말씀해주신 대로 제 감정을 돌아보는 거, 그러니까 제 스스로한테 이거 재밌게 하고 있는 거 맞아? 이렇게 물어보는 과정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랑이랑에서도 항상 자신에게 물어봐 주기를 바래요, 저는.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건가? 나 지금 즐겁게 하고 있나? 물어봐 보시고 만약에 힘들어 라고 하면 우리 팀원들한테 좀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저의 도전과 자기 착취, 그 경계는 어디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패널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제가 정말 앞뒤 안 가리고 도전하는 스타일이라 제가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기도 했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말씀해 주셔서 정말 좀 많이 와닿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규칙을 세워서 앞으로는 좀 도전할 때 유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감정 돌아보기. 두 번째, 그리고 나의 컨디션 확인.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미영님 사실 닉네임 유래가 미역처럼 떠다니면서 살고 싶다 이 얘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뭔가 미영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전혀 도전을 그만두겠다 하는 마음은 없어 보여가지고 네, 태평양으로 나가겠습니다. 네네, 그냥 더 큰 미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를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재거나 따지지 않고 이랑이들의 든든한 편이 되어줄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이랑이랑이 안전한 공간이라는 것을 믿고 용기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것을 약속합니다. 이번 주 너랑은 제로가 맡았는데요. 사연을 먼저 읽어보고 오늘의 게스트 피너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저희가 원래 질문을 준비했었잖아요. 근데 그 질문은 과감하게 생략하고요. 도전과 관련된 자유사연을 하나 받고요. 그리고 저희에게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적어달라고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준비를 했어요. 오늘 답변을 해주신 분들은요. 첫 번째, 단무지님. 두 번째, 드노님. 단무지님 사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새로운 것보다 익숙한 것을 더 좋아합니다. 편안하다는 점과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회가 오면 놓치기 일쑤였어요. 익숙한 것을 추구하다 보니 소극적이게 되고 실패를 경험하면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좌절을 했죠. 하지만 요새는 차근차근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것도 사실은 저에게 도전입니다. 쓸데없는 사연은 아닐까? 말재주가 없어서 재미없으면 어쩌지?
등 별의별 생각을 다 하거든요. 많은 도전을 하고 있지만 이랑이랑 팟캐스트를 통해 또 다른 도전이 하나 더 늘었어요.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희의 애청자분이신가? 다 이렇게 애청자래. 네. 저희한테는 한 분 한 분이 다 애청자처럼 느껴져요, 솔직히. 사연 남겨주시는 것만 해도 진짜 감사드리죠. 사연 남겨주시는 게 도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전 사실 이거 읽을 때 마음이 엄청 몽글몽글 뿌듯뿌듯했거든요. 뭔가 저희한테 사연 남겨주는 것만으로도 도전. 이게 진짜로 제가 다른 사람이 이거 사연 모집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굳이 들어가서 링크 클릭해서 봐야 하고 그리고 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솔직한 내 얘기를. 그래서 이거 남기는 것 자체가 도전이다. 그런 말 되게 이해가 가기도 하고 동시에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일단은 적어주신 거 보니까 익숙한 것을 더 좋아하는 성격이어가지고 좀 그것 때문에 소극적인 것도 걱정이 됐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하나하나씩 도전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요즘 좀 새로운 것들을 많이 시작하고 그것을 도전이라고 부르다 보니까 뭔가 익숙한 것들을 되게 소홀해지고 하는 것 같아서 사실 저는 최근에 익숙한 것을 지켜내는 게 저한테는 또 하나의 도전이거든요. 근데 이제 단무지님은 그런 도전을 벌써 실천하고 계시고 잘 지켜내고 계신 것 같아서 뭔가 그 이전의 것도 그렇게 의미 없는 과정이 아니라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나하나씩 툭툭 던지는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더 응원해드리고 싶네요.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드노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 앞에 결정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마다 정말 가슴이 뛰어요. 예스를 선택하는 그 순간, 놀이기구를 탄 것처럼 가슴이 더더욱 뛰어요. 하고 괄호를 안에 넣어주셨어요. 저는 놀이기구를 정말 싫어해요. 이렇게요. 엄청 공감이 되네요. 진짜 저도 놀이기구 놀이기구 너무 싫어해가지고 진짜. 계속 읽어볼게요. 네. 그렇다고 노를 선택하는 건 용납할 수 없어요. 이것도 저랑 비슷하네요. 나중에 후회가 되더라도 안 해보는 게 더 후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소한 일화를 말씀드릴게요. 정말 좋아하는 밴드 공연 중 곡 사이 토킹 시간이 찾아왔어요. 1000명 가까이 되는 인파 안에서 멤버들한테 사랑한다 소리치고 싶었어요. 그 시간 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하는 거니까 멤버들이 듣지 못하더라도 안 하면 절대 들을 수 없으니까. 심장이 뛰었고 예스를 선택했고 결국 아유 고마워요 라는 대답까지 들을 수 있었어요. 중학교 때 담임선생님께서 학생 때가 아니면 무대에 서고 싶어도 못 선다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대학교로 진학하니 무대로의 문이 좁아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도전의 기회가 있는 지금을 놓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의 무대에 나섭니다. 도전은 별게 아니에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게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눈 딱 감고 한 번쯤 저질러 봤으면 좋겠어요. 롤러코스터 타듯이 함께 도전해요. 어때요? 진짜 멋진 사연이죠? 네. 저는 이 심장 뛰는 거, 제가 지금 심장이 뛰는 것 같거든요. 그 카톡방에서 저희 사연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했던 말이 있는데, 이거를 들으니 두근두근 한다. 그 두근두근 하는 거가 되게 이해가 된다. 라고 제가 보냈었거든요. 일단 사연 적어주신 거 보니까 표현력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막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제로님처럼 직접 타고 있는 느낌 좀 들었고요. 근데 저는 첫 문장 보고 진짜 와 하는 동시에 어떻게 이러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정의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정말 가슴이 뛴다고 하셨는데 저는 다른 식으로 가슴이 뛰거든요. 그냥 어떻게 여기서 그렇게 가슴이 해피하게 쿵쾅거리지? 저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하면서 한편의 영화를 찍거든요. 그래서 A로 갔을 때 결론을 들어간 영화, 그 다음에 B로 갔을 때 결론이 들어간 영화 하면서 수많은 결정의 순간 끝에 마지막 날에 이제 결정하는 타입인데 약간 결정 멘토로 모시고 싶어요 저는. 저는 심장이 뛰는 거를 드노님처럼 신호로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뭔가 도전의 신호? 심장이 뛴다. 이건 해야 된다. 심장이 뛴다는 것 자체가 좀 무섭다는 뜻인데 그거는 도전의 기회다라고 받아들여서 저도 심장이 뛰는 그 기분을 굉장히 즐기는 편입니다. 예스를 선택하고요, 대부분. 저는 그 말이 생각났어요. 가보자고라는 말. 그 의미 자체는 전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고민하지 말고 일단 해보자. 그런 마음이 보인 것 같아요. 지금 진짜 제 물리적 심장이 뛰고 있거든요. 지금 진짜 아까 초반에 엄청 긴장됐다가 좀 얘기를 되게 잘 들어주시고 분위기가 좋아서 좀 긴장이 풀렸었는데 지금 제 사연을 앞두고 다시 막 뛰기 시작해서 너무 공감이 됩니다. 혹시 우리 패널들 아니면 피너님은 심장이 이렇게까지 뛸 수 있구나 라는 도전의 순간 그 기운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지? 저는 이거 말해도 되겠죠? 네. 좀 정치적
좋아요. 상관없어. 해보세요. 되게 궁금한데 정치적인 아니까. 이렇게 얘기해두고 안 한다? 저 다시 질문할게요. 아, 자, 네. 우리 패널들이나 피나님은 심장이 이렇게까지 뛸 수 있구나라는 도전의 기운 느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예전에 광화문 촛불 집회할 때 당시 제가 삼수생이었는데 뉴스를 보고 아 뭔가 이 독서실에 앉아 있을 것 같은 시간이 아닌데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지하철을 타고 광화문으로 달려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그때 당시에 학생들 자유 발언을 받고 있어서 제가 그걸 듣다가 아 뭔가 진짜 해야 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안 하면은 진짜 여기 가슴에 돌 하나 박힌 것처럼 응어리 남으면서 살겠다 싶어서 정말 용기를 무릅쓰고 그냥 눈을 감고 줄을 섰어요. 그래가지고 마침 제 차례가 됐는데 또 크레인으로 이렇게 올려주더라고요. 사람들 잘 보이게.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정말 대연설을 했던 기억이 오. 나는데 그때 진짜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진짜 심장 소리가 귀로 들리더라고요. 네. 너무 멋있네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왜 말하기를 망설였는지 진짜 잘 모르겠어요. 아, 저는 최근에 동아리 했던 거를 얘기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번에 뮤지컬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이것도 제가 하나의 도전을 하고 싶어서 들어가긴 한 거였어요. 언젠가 한번 내 손으로 직접 전동들을 만져보고 막 못 박아보고 이런 거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무대를 올리기 직전 진짜 관객 입장하겠습니다. 시작하기 5분 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말들이 엄청 오가고 백스테이지에서 긴장한 듯한 배우들이 지나가니까 저도 같이 덩달아 긴장하게 되고 저는요 무대 팀이었어가지고 무대 앞에 암전될 때마다 식탁이나 이런 걸 옮기는 역할이었거든요. 뭔가 되게 사소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혹시 잘못 넣으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어떡하지? 넘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까지 엄청 했었는데 그래도 그 두근거림이 있긴 했어요. 근데 어떤 두근거림이었냐면 오 뭔가 시작된다. 시작한다.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거 진짜 시작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두근거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연 보내주신 드노님도 학교 무대에 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무대라는 게 굉장히 사람을 두근거리게 하는 뭔가가 있지 않은가. 일종의 무대 아닌가요? 아 제가 말한 거요? 뚝빈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도 맞아요. 그건 정말 경험하기 힘든 무대긴 했죠. 대한민국을 발판으로 하는 무대 아닌가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럴까 말을 안 하려고 했던 거고요. 아, 네. 놀리려는 게 아니라 근데 뭔가 무대 말씀하시니까 좀 무대를 올린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진짜 그래서 저도 미영님 말씀하신 거에서 그런 수많은 과정 중에 무대를 정말 올렸을 때 이 막에 올랐을 때 쿵쾅거리는 살아있는 느낌? 근데 또 그럼 도전이라는 거는 이렇게 쿵쾅거리는 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쿵쾅거리는 거구나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피나님은 어떨 때 두근두근 했어요? 저는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난 게 두 가지 정도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일단 하나는 외대 논술을 보러 갔을 때가 기억이 나요. 아직도 그날 아침에 지하철을 타러 가던 그 공기 그리고 그때 나의 심장 떨림 이런 게 하나 다 기억나는데 제가 약간 입시 얘기해도 되겠죠? 제가 육논술이었어요. 그 육논술에 3년 동안 논술 준비하고 외대가 거의 마지막 시험이었는데 솔직히 앞에 학교들이 제가 원하는 만큼 잘 쓰고 왔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이제 마지막 외대를 앞두고 여기 안 되면 나 진짜 갈 데가 없는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날 엄청 떨리는 마음으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딱 외대 하나를 붙어서 오. 다행이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무대에 관련된 건데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 홍보팀이었어요. 저희 학교는 약간 면접을 보고 들어와야 되는 그런 학교여서 중학생들 대상으로 입시 설명회 같은 걸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무대에 올라서 저희 과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되게 그런 무대에 오르는 게 처음이어서 굉장히 떨렸습니다. 네, 그게 기억이 나네요. 그렇다면 이 긴장되는 마음을 뭔가 해소할 만한 비법이 있으신지? 일단 해야죠. 일단 가보자고. 네. 가보자고. 일단 그렇게 시작하고 나면 무아지경으로 지나가더라고요. 뭔가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약간 내가 뭘 했는지 기억 잘 안 나는데 끝난 거. 네네네네네. 근데 거기서 조금만 더 발전시키면 저는 그런 경험을 정확하게 한번 하는 거 그냥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전이 있으니까 사람이 자동으로 이제 좀 그래 나 한번 여기서 쿵쾅거렸으니까 그때 기억이 좋았으니까 이번에도 가봐야지 이게 자동으로 생기는데 아예 그런 상황이 없거나 근접하고 나서 그게 끝맺음이 없으면은 항상 거기까지만 갔다가 내려오고 거기까지만 갔다가 내려오고 하는 것 같아서 진짜 한번 저질러 보는 일이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저는요, 저 비법 있어요. 저의 비법을 오늘 여러분들에게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본박두. 이거 진짜 비법이에요. 왜냐면 저도 누군가한테 전수받은 거거든요. 제가 고등학생 때 원어민 선생님 긴장될 때 이 방법을 써보라고 하셨는데 뭐냐면요, 이렇게 주먹을 꽉 쥐고요, 힘을 주는 거예요. 한 10초를 세요. 그러니까 긴장을 그 10초 안에 전부 다 담아서 긴장을 다 써버리면
그 뒤에 뭔가를 할 때 긴장이 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학교에서 시험 볼 때나 저희 뭐 대학교에서 시험 볼 때 그 온라인으로 보면 초시계 세는 거 아세요? 아, 맞죠, 맞죠. 10초 후에 시험 시작됩니다. 19, 8, 7 이럴 때 으아 하고 저는 시험을 보고요. 아. 뭔가 대입 때나 이렇게 논술 때 엄청 긴장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럴 때도 저는 많이 써먹거든요. 손바닥에 손톱이 찍힐 때까지 우악 하고 긴장을 한 번에 하시고 더 이상 긴장할 일이 없도록 한번 이 방법을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험 기간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질문이 있었어요. 드노님이 감사하게도 이번 질문에도 저희에게 코멘트를 남겨주셨는데요. 두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이랑이랑에게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적어달라는 얘기였어요. 계속 도전 타령하는 것 같지만 이 팟캐스트도 하나의 도전임을 모두가 알고 있어요. 용기와 열정을 리스펙트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오, 감사합니다. 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랑이랑. 네, 오늘 두 분의 사연을 모두 읽어봤는데요. 이제 오늘의 게스트, 오늘의 주인공 빠밤. 마밤 피너님에게 한번 여쭤봐 보도록 할게요. 피너님 준비해주신 사연 있다고 하셨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연을 한번 읽어주시고 저희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저의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대학에 들어오고 나서 해가 갈수록 도전에 대한 저의 태도나 생각이 많이 바뀌는 걸 느껴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원래 옛날부터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편이었어요. 성격도 되게 내성적이고 좀 안정적인 걸 좋아하고 평온한 일상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싫고 또 걱정도 많은 편이라 도전을 했을 때 실패할 경우를 미리 상상해서 그로 인해서 발생할 모든 손해가 저에게 오는 것도 싫었고요. 한 대학교 2학년 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주변 동기들이나 친구들이 1학년 때부터 서포터즈 같은 대외 활동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저의 첫 대외 활동은 2학년 끝나고 3학년 들어가기 전 겨울방학이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도 엄청 긴 기간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겨우 지원한 활동이었어요. 그렇게 대학 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첫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대외 활동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공에 대해서 중고등학생들에게 강연을 하는 활동이었는데 그 후로 제 전공에 애착도 다시 생겼고 꾸준히 만나는 소중한 친구들도 얻었어요. 특히 제가 전공이 중국어인데 고3 때 입시를 준비한다고 1년간 중국어를 아예 공부를 안 하다가 대학에 와서도 유학파 친구들이 너무 많고 좀 잘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현타가 와서 1, 2학년 때 전공을 딱히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대외 활동을 계기로 다시 중국어를 좋아하게 되었고 예전부터 계속 생각만 하고 두려워서 지원하지 못했던 교환학생도 합격을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가지 못했지만요. 그 후로 큰 변화는 아니지만 조금씩 여러 크고 작은 도전들을 하고 다양한 성공 경험들이 쌓이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2022년 올해는 제가 스스로 느끼기에 가장 많이 성격이나 태도가 변화했다고 느낀 해인데요. 마지막으로 올해의 도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서 너랑 파트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초에 중국 상하이에 연수를 다녀왔어요. 코로나가 그 당시에 한국도 중국도 아직 좀 엄청 심할 때라서 입국 격리도 3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출국 전 코로나 검사도 거의 30만 원을 들여서 2번이나 해야 했고 그랬는데 그래도 졸업 전에 중국에 꼭 한 번은 다녀오고 싶어서 정말 큰 마음 먹고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다른 동기들은 격리 문제도 있고 교환학생이 2020년부터 계속 취소되고 그래서 가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아예 저 혼자 가게 되었어요. 제가 그동안 해외를 안 다녀본 건 아닌데 항상 엄마 아빠랑 같이 여행으로만 가다가 진짜 이런 시국에 혼자서 그것도 중국에 가게 된 거죠. 2월 초에 출국을 했는데 그때가 정말 제 인생 최대 큰 도전을 마주한 느낌? 여행으로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핸드폰 개통, 뭐 은행 통장 개설, 격리를 어떻게 버틸지 이런 것들이 다 너무 산 넘어 산이어서 1월 내내 스트레스를 받고 지냈던 것 같아요. 어찌저찌 입국을 해서 격리를 무사히 마치고 즐거운 유학 생활을 잠깐 보냈는데 혹시 뉴스를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갔을 때 상하이가 대대적인 도시 봉쇄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 달 반 동안 학교 기숙사에만 갇혀 있다가 탈출을 했습니다. 그때 느낀 게 전에는 뭐든지 좀 미루는 경향이 있었어요. 도전에서도 그랬고요. 근데 봉쇄를 하면서 다음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하자. 이런 걸 너무 뼈저리게 느껴서 한국에 귀국하자마자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작게는 노는 것부터 실천하고 있는데
제가 원래 MBTI가 I가 90 이상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루 나가서 놀면 다음 날은 약속을 잡으면 안 되고 집에 누워 있어야 되고 좀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는 누가 만나자고 하면 그런 거 상관없이 매일 나가도 괜찮아졌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데 두려움도 줄었고요. 또 하고 싶은 활동이 있으면 떨어질 걱정하지 않고 그냥 바로 지원을 한다든지 그래서 4월 말에 귀국한 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어떤 활동을 쉰 적 없이 계속 뭔가를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저였으면 정말 상상도 못할 모습인 것 같아요. 이랑이랑도 예전 같았으면 제로가 할래? 하고 물어봤을 때 조금 고민하다가 결국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이 아니면 앞으로 못할 경험이라고 생각해서 바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한테는 엄청 일종의 도전이죠. 그래서 도전이라는 게 예전에는 두려운 것, 큰 마음을 먹어야 겨우겨우 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제 일상에 새로움을 가져다 주고 나를 더 발전시키는 것으로 바뀌었고 뭐든지 일단 해보도록 바뀐 것 같아요. 도전을 할수록 생각보다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앞으로도 너무 많이 고민하지 않고 더 많은 도전을 할 생각입니다. 너무 멋진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동시에 공감되는 지점도 저는 정말 많았습니다. 다들 어떠셨나요? 뭔가 첫 도전에 물꼬를 텄다 하는 느낌? 이번에 그 유학을 통해서 시작하게 되신 것 같네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 이것도 되게 뭔가 당연하고 뻔한 말인데 솔직히 쉽지 않은 마음가짐이거든요. 지금이 아니면 언제 이 말이 저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말이거든요. 역시 도전하는 사람들끼리는 같은 게 통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동병상련도 많이 느끼고 동시에 앞으로 나의 희망찬 미래가 이런 식으로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저도 전공이 중국어거든요. 그리고 저도 비슷하게 1, 2학년 때 해외에서 공부한 친구들도 많고 심지어 그때 거의 중국인이라고 할 만큼 해외에서 살다 온 친구들이 많아서 진짜 그런 무한한 벽을 느끼고 주저앉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피너님이랑 비슷하게. 근데 피너님이 단순히 그 중국어를 그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이렇게 좋아하는 것이랑 엮어서 하다 보니까 동시에 좋아졌다라는 부분을 보고 저도 이런 부분을 찾으면 제 안에 이제 진짜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중국어 혐오증을 조금이나마 걷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특히나 이렇게 언어에 도전하시는 분이나 교환학생 아니면은 그냥 외국 가서 사는 뭐 워킹홀리데이 이런 것도 대학생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게 굉장한 도전이라고 보는 게 그 언어는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생각하는 사고까지 바꿔야 되는 게 사실 언어고 또 외국에서 살아가는 경험이다 보니까 되게 멋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 친구지만 갔다 오고 난 후에 진짜 많이 바뀌었고 또 인간적으로 진짜 멋있어졌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진짜 이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해줘서 오 멋있어졌는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군대 갔다 와서 그래 뭐 이보다 더한 시련이 나한테 찾아올까라는 마음으로 버티려고 했었는데 이게 약간 매운맛을 한번 보고 나서 5단계 매운맛 보고 나면 이제 3, 4단계는 아무렇지 않아지는 것처럼 호되게 도전을 하셨네요. 맞아요. 약간 거의 도전 당하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진짜 맞는 도전 말. 당했다고 해야죠. 그러니까요. 네. 맞는 말이네요. 네. 그래도 결과적으로 본인에게 굉장히 많이 남았나요? 어때요? 혹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후회하느냐 아느냐 생각할 때 내가 다시 돌아갔을 때 또다시 이런 선택을 할까 하는 거요. 그래서 막 또다시 유학을 가겠다 이런 거나 아니면 또다시 탈출을 감행하겠다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어때요? 저는 그 봉쇄를 당할 당시에는 좀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진짜 내가 미쳤다고 이런 나라에 와서 어쨌든 제 선택으로 온 거긴 하지만 그래서 더 스스로 좀 자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출국하기 전에 저희 아빠가 장난 반 걱정 반으로 너 만약에 갔는데 거기서 봉쇄당하면 어쩔래 이랬는데 저는 무슨 봉쇄야 이러고 갔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좀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겨우 좋아졌던 전공이 좀 다시 싫어질 뻔했어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좀 한 일주일 정도 쉬면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경험을 한 것도 어쨌든 저한테 중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정수를 좀 맛본 느낌이라서 좀 전공에 대한 좀 호기심이 다시 생겼고 그래서 저는 다시 중국에 갈 마음도 있습니다. 오. 대신 격리가 좀 줄어들면요. 그 사연을 듣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진 게 2022년 돼서 외국도 갔다 오시고 앞으로 도전을 더 많이 해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도전해보고 싶은 게 있는지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 싶은 거는 대학을 일단 졸업을 하고 뭔가 해외에 나가서 좀 살아보고 싶어요. 제가 너무 짧은 기간만 있다가 되돌아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한 6개월 이상 해외에 살아보면서 그게 뭐 공부든 일이든 어쨌든 해외에 살아보면서 좀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중국에 짧게 갔다 왔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뭔가 제 세계가 좀 넓어진 걸 많이 느껴서 다른 나라에 가면 또 다른 방식으로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come to hubs meet the world 하셨네요. 오늘 미역 미안합니다. 드립 장난 아닌데? 마음에 들어요. 아싸. 사연의 내용과 관련해서 좀 더 얘기해도 좋아요, 될까요? 좋아요. 저도 약간 느낀 점이 많아서 사실 저는 사연 들으면서 공감되는 부분이 되게 많았고 동시에 아 내가 도전이라고 그려왔던 것들을 피너님도 좀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점이 많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무엇보다 좀 인생의 첫 도전이 대외 활동이라고 하셨는데 그 첫 도전을 참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앞에서 말씀해 주실 때도 고등학교 때 기억을 말씀해 주시면서 좀 홍보팀에 나가서 그때 무대에서 면접 설명회 이런 거 설명하셨을 때 되게 뿌듯함을 느꼈고 살아있음을 느꼈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르고 한 도전일 수도 있고 그냥 무모하게 해보자 했던 도전이었는데 마침 또 피너님이 이전에 가슴이 쿵쾅대던 그것과 좀 비슷한 느낌의 좋아하는 유형의 도전이 첫 도전이 될 수 있어서 그 뒤로도 이게 도전임을 알고 피너님이 계속해서 유사한 경험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쌓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 분은 혹시 앞으로 하고 싶은 도전이 있나요? 사소한 것도 괜찮아요. 저는 나중에 할리우드 영화에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아, 좋아요. 완전 이런 것도 괜찮아요? 좋아요. 장하게. 이제 나중에 크레딧 올라가면 거기에 미역 뜨는 거예요. 그러면 할리우드니까 씨위드라고 뜨겠죠. 씨위드 오케이. 뜨면은 제가 꼭 보러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어떤 영화에 참여하고 싶어요? 저는 우선 제가 상업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상업 영화에 좀 많이 참여해보고 싶네요. 연출로요? 아니요, 그 FX 작업. 오, 신기하다. 다른 분들은 어떤 꿈이 있나요? 저도 사소한 거긴 한데 제가 워낙 손으로 만지는 걸 못하고 만드는 걸 잘 못하다 보니까 좀 그런 욕심이 요즘 계속 생기거든요. 저번에 색종이 서랍 말씀도 드렸지만 그래서 연말에 제가 또 퍼즐도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없어서 오, 진짜요? 네, 크리스마스 시즌에 약간 퍼즐 맞추기랑 그다음에 최근에는 종이학 접기가 저의 최대 도전이거든요. 그래서 남은 색종이들 제가 열심히 종이학으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목표치가 몇 마리이신가요? 부채 일단 100마리부터 시작해 볼게요. 네.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 똑비님이 색종이 상자 이야기를 해줬던 적이 있어서 제가 그게 번뜩 생각이 났네요. 혹시 원하시면 저희 집 막내를 소개시켜 드릴까요? 아, 제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오케이. 네. 저는요, 제가 놀이기구를 진짜 못 타요. 그래서 놀이공원은 좋아하지만 놀이기구는 사실 제가 탈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놀이기구가 후룸라이드 아세요? 알아요. 잘 물 타시는데요? 이렇게 네. 네. 그게 사실 막 놀이기구 레벨로 치면 그렇게 높은 레벨은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만 올라가면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심장이 너무 뛰고. 근데 그 정도까지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레벨이고 사실 저 바이킹도 한 번도 안 타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도전은 아마 피너님이 중국에 갔다 와서 도전이 두렵지 않게 된 것처럼 저는 아예 그냥 스카이다이빙이나 번지점프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거를 하고 나면 어떤 놀이기구든 무섭지 않게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 아니에요? 도전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근데 저는 뭔가 해보고 싶은데 죽기 전에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와.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벌써 이제 포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기회가 된다면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계속 미뤄왔던 도전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제가 행동을 옮기면 되는 거예요. 저는 영상 편집을 좀 진짜 기깔나게 해보고 싶은데 섭외합시다. 그러게요. 저희 영상 편집 좀 해주세요. A4 용지가 어디 갔지? 계약서. 옛날부터 뭔가 꼭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그냥 뭐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약간 영상을 좀 편집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정말 생각만 하고 단 한 번도 실행을 옮기지 않아서 네, 앞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길이 깔려 있습니다. 인주 있나요? 아, 빨간 제가- 볼펜 찍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좋아요. 쇼츠 만들어야 되나요? 괜찮은데? 이번 주부터 함께 합시다. 진지합니다, 저희. 저희 그러면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오늘 자리 빛내주신 피나님에게 정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패널 3명이 마무리 멘트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사연을 처음에 읽고 나서 아, 내 얘기구나 싶다가도 동시에 아님을 느낀 것은 이렇게 피너님이 나의 도전이란 이런 거예요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랑 좀 대별되는 걸 느꼈어요. 피너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이제 조금은 아시는 것 같고 동시에 원했든 원치 않든 다양한 경험을 하시면서 아, 이제 나의 도전은 적어도 이런 것들이야라고는 표현하실 수 있는 것 같아서 그 힘이 저는 부럽기도 하고 동시에 앞으로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쌓아오신 도전들의 경험치를 쭉쭉 녹여가시면서 네, 계속해서 이제는 도전을 넘어 성장하시는 피너님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조금 그래도 오래 봐왔던 친구 입장에서 변화되고 있는 모습이 되게 낯설기도 하지만은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이상하게. 뭔지 알죠? 내 옆에 사람이 잘 돼가는 걸 보면서 너무 뿌듯하고 내가 키운 것 같은 그런 이상한 기분이 가끔은 들더라고요. 아마도 피너님도 저한테 이런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쌍방의 감정이 친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피넛이라는 닉네임에서 보면은 사실 땅콩이 밖에는 단단하고 속은 그렇지 않잖아요? 맞나요? 오, 네, 그쵸? 이게 저는 외강대유 형이 피넛님이라고 생각해요. 피넛님이 어떻게 보면 되게 차분하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속은 굉장히 여리고 또 친해지면 너무너무너무 재밌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피넛님을 정말 정말 좋아하고 피넛님의 앞으로의 도전을 정말 응원한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앞으로 계속 옆에서 지켜보면서 피넛님 옆에 제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두 분이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딱 한 가지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 부탁을 드리고 싶었던 게 저도 교환을 가고 싶어하는 학생으로서 해외 생활 이런 거에 대한 팁 뭐 이런 거를 좀 더 많이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가까이에서 더 많은 것들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피넛이랑 미역이랑 약간 음식 시리즈 아닌가요? 사망님과 툭비님이 동물 시리즈였다면 오, 저도 뭔가 숫자 시리즈님이 한 분 와주셨으면 좋겠는 그런 제가 마음이. 한 원이나 쓰리 데려와야 되겠네요. 네,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이랑 이랑이랑. 이랑이랑 이랑이랑. 네, 다음 우리랑 코너는 뚝비님이 오늘 준비해 주셨는데요. 오늘 무슨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오늘 도전을 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도전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이런 거에 귀감이 될 만한 책을 하나 읽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책의 내용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동시에 어떤 부분을 제가 중요시하는지 그거를 또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아직 하지 마세요. 도전의 사전적 의미를 제가 찾아봤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전 1, 도전 2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도전 1은 정면으로 맞서 싸움을 검이라는 뜻이었고 도전 2는 어려운 사업이나 아니면 기록 경신 따위의 맞섬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요. 혹시 1과 2 중에 어떤 게 좀 더 와닿으세요? 도전을 떠올렸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도전 2가 더 떠오르는 게 도전하면 일단 어려운 일 있어야 될 것 같고 뭔가 도전 딱 외치면서 막 장애물 달리기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뭔가 도전 2가 더 내가 쓰는 도전이랑 가장 맞는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1번. 1번? 네. 누군가와 맞서 싸우는 거? 네. 어쨌든 간에 제가 도전한다는 것도 제 한계의 그 누군가가 저 자신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네요. 맞아요. 물어보고 싶었어요. 피노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1번이요. 어쨌든 도전을 하면 뭔가 내가 이겨내야 되는 뭔가 퀘스트?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1번에 좀 더 공감이 갑니다. 이런 2대2 구조 좋습니다. 네, 그렇다고 이런 거 가지고 제가 토론을 하진 않을 거고요, 오늘. 그래서 제가 도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지만 도전 1과 2가 모두 말하듯이 도전은 사실 맞서는 일입니다. 내 안의 두려움에 맞설 수도 있고 또 동시에 그보다 더 강한 의지가 동반되어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저희가 무한도전 외치면서 좀 전력 투구하는 열정도 필요하지만 시작하기 앞서서 저는 좀 신중함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책인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혹시 갈매기의 꿈 들어보셨거나 읽어보셨거나 알고 계신 거 있을까요? 전 완전 처음입니다.
완전 처음이시고. 저는 들어본 적 있는데 근데 항상 그 알바트로스 나오는 얘기랑 헷갈려요. 뭐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쵸, 제목은 들어봤는데. 알바트로스 언급이 나오긴 해요, 여기서도. 피너님도 저는 완전 초면입니다. 아, 그래서 사실 저도 읽은 것 같은데 새로 읽어보니까 안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많이 들어본 책인데 약간 그런 느낌 들었어요. 저희 초등학교 때 공통 책꽂이 있잖아요. 학급에. 그런데 가면 항상 막 오세암 있고 뭐 탈무드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갈매기의 꿈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제목을 하도 봐가지고 네. 봤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걸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뭔가 그런 느낌이 드는 책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 김에 좀 이런 어떻게 보면 진부한 책을 가져오면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여기 있는 세 분 다 너무 많이 들어서 제발 갈매기의 꿈 얘기 그만해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다행이네요. 다행히 안 들으셔가지고. 네, 그러면 제가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책인 갈매기의 꿈의 주인공이자 진짜 갈매기예요. 갈매기인 조나단 리빙스턴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신중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갈매기의 꿈은 전직 비행사인 리처드 바크의 소설인데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더욱 값진 삶을 살기 위해 평범한 삶을 거부한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의 도전기이자 성장기입니다. 아니, 갈매기가 도전을 하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혹시 갈매기에 도전했을 때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저는 막 새우깡 먹으러 달려드는 갈매기 이런 거 생각나는데. 아마 갈매기가 알에서 깨어나서 둥지에서 이제 첫 비행을 하잖아요. 보통 새들의 그 첫 비행 장면을 저는 동물농장 유튜브 채널 아세요? 알아요. 애니멀바? 네. 알죠, 알죠. 저 그거 좋아해가지고 그 클립을 되게 많이 봤던 기억이 나는데 되게 뭉클하거든요. 사실 새들한테는 날개, 비행을 빼면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자기한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조차 배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를 새삼 깨닫게 되는 클립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갈매기들도 나는데 첫 비행, 첫 도전이 있었지 않을까 그런 기억을 떠올리게 하네요. 아까 피너님의 첫 도전 얘기가 생각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 미영님은 어떠신가요? 제로님 말씀하셨을 때 그게 사실 제일 먼저 생각났어요. 약간 나레이션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과연 새털이는 성공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갑자기 생각이 났고 하담을 조금 해서 잘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갈매기의 도전이라고 하면 저도 사실 그 새우깡이 제일 맞아요. 먼저 생각나서 갈매기의 꿈 우리나라에서 갈매기 이미지를 가장 망친 게 새우깡이 아닐까 하는 맞아요. 생각도. 네, 피너님은 어떠신가요? 저 좀 큰일 난 게 약간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너무 새우깡이 너무 인상 깊어서 지금 그거 왜 생각이 안 나고 있어요. 집에 갈 때 뭔가 새우깡 하나 가져가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새우깡 하나 사 먹읍시다. 네, 좋습니다. 이런 갈매기의 도전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계속 궁금해 하시면서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조나단의 이야기에는 도전이 나오고 제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조나단이 도전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제가 앞에서 두 가지 신중함을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첫 번째 신중함은 주체성이라고 생각해요. 주체성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하든 아니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내가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요. 두 번째 신중함은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당위성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왜 내가 이걸 했고 이거를 왜 해야만 하는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걸 말하는데 이 두 가지 신중함이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저는 진정한 도전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조나단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갈매기들의 일상을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갈매기들 떠올리면은 다양하게 생각이 나시겠지만 사실 아까 새우깡 얘기랑 좀 비슷해요. 네. 여기 나오는 갈매기들도 그 낚싯배가 뿌리는 밑밥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먹기 위해서 딱 던지는 순간 정말 수천 마리가 열심히 날아와서 배를 채우는 게 이제 그들의 일상입니다. 가치 있는 일은 먹어서 살아남는 것이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을 찌워서 큰 갈매기가 되는 게 이들의 목표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가진 흰 날개는 사실 먹는 것에 도움이 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반면 조나단의 일상은 조금 다른데요. 조나단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자 주로 하는 일이고 재미있어 하는 일이 그냥 나는 것입니다. 다른 애들은 정말 새우깡, 그 밑밥을 향해 날지만 조나단은 그냥 그 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비행 연습을 합니다. 비행기가 하듯이 고개 비행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낮게 날기도 하고 때로는 고공 비행도 하고 야간 비행도 하고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제 조나단의 날개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획득하기 위한 본질적인 요소가 되기도 하고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나의 자유를 얻기 위한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수천 마리의 갈매기와는 조금 다른 일상을 살고 있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조나단의 도전을 한번 이렇게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조나단의 도전은 어떤 거센 바람 혹은 폭풍 후에 저항하면서 높이 날기 위한 자유를 획득하는 일, 동시에 조금 더 추상적으로 가면은 이제 작중에서 사회 통념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갈매기는 당연히 그냥 먹고 사는 일만 잘하면 돼, 살찌는 일만 잘하면 돼 하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생각에 저항하고자 하는 것을 또 조나단의 도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도전 과정에 있어서 사실 조나단은 실패도 겪고 동시에 지배적인 의견에 휩쓸려서 흔들리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이겨내는데요. 도전의 어떤 성공? 실패를 넘어서 그냥 남에게 심지어 자신의 깨달음을 좀 설파할 수 있는 스승의 경지까지 오르게 됩니다. 도전 끝에 기다리는 어떤 보상이나 어떤 먹이 이런 건 중요하지도 않고 남들의 박수갈채보다도 나 자신이 도전을 해야 하는지 알고 동시에 그 과정의 주인이 될 수 있어야 진정한 나의 도전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런 과정 끝에야 비로소 진정한 나의 성장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어린 조나단이 도전을 거듭해서 성공에 이르는 과정 중에 하는 말에 좀 이러한 내용이나 삶의 태도가 잘 담겨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어린 조나단부터 좀 나이가 드는 조나단, 스승이 되는 조나단까지를 순차적으로 전달하면서 이번 우리랑은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단순 비행을 만류하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게 조나단이 하는 말입니다. 비쩍 말라도 전 상관없어요. 저는 공중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냥 알고 싶을 뿐이에요. 그게 다예요. 저는 그냥 알고 싶어요. 이제는 끊임없이 비행에 도전하고 나서 무언가 깨달음을 얻은 조나단의 말이고 또 그것에 대한 작가의 묘사입니다. 먼저 작가의 묘사를 말씀드리면 조나단, 그는 생기 넘쳤으며 기쁨에 파르르 떨었고 조나단에게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제는 조나단의 말입니다. 이제 살아갈 이유가 얼마나 더 많은가? 단조롭게 낚싯배를 오가는 것 이상의 사는 이유가 생겼지. 우리는 이제야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조나단은 자신이 왜 날아야 되는지도 알고 동시에 자신의 나는 행위가 단순히 사회의 어떤 통념을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좋아서 왜 해야 하는지 알고 나아가서 내가 이 행위의 주체임을 알고 계속해서 이러한 연습의 과정을 거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스승이 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은 스승이 되고 나서 후배 갈매기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어린 갈매기들에게 전하는 조나단의 말을 끝으로 이번 우리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처라는 갈매기가 나와서 그대로 플래처라는 이름을 말씀드릴 거고요. 플래처와 다른 이들을 보라. 그들 역시 특별하고 재능이 있고 성스러운가? 그대들보다 나을 게 없으며 나보다도 나을 게 없다. 유일하게 다른 점은 딱 하나의 차이는 그들은 본디 자기가 누구인지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수행하기 시작했다는 것뿐이다. 여러분도 각자의 도전이 있겠지만 각자가 스스로 내가 행하는 도전이 나의 것임을 알고 동시에 왜 해야 하는지 자문하면서 진정한 도전, 나아가 진정한 여러분의 성장을 이루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 갈매기의 꿈 어렸을 때 제가 한 번 읽어본 것 같은데 그 뒤로 묵혀놨다가 까먹었거든요. 근데 오늘 얘기 들으니까 다시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 읽었을 때는 갈매기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약간 이런 생각만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 더 커서 도전이라는 주제 아래에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되게 더 다르게 와닿는 것 같아요. 차파도 되게 귀여웠던 것 같은데 도서관에 또 갈 기회가 되면 다음에 바로 갈매기의 꿈부터 펼쳐서 읽어보고 이거 재밌네요 하고 메시지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들으면서 뭔가 저희가 계속 쭉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그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대한 도전만 얘기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땡하고 아쉬운 점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뚝배님이 처음에 정의를 해주셨다시피 정립되어 있는 어떤 것 그런 거에 도전한다는 의미도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도 조금 더 다음에는 나눠볼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생각보다 심오한 작품이었다. 갈매기. 그러니까요. 단순 새우깡만 생각나는 작품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되게 비유적인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다른 갈매기들이 이제 떡밥만 찾아다니면서 뭔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을 때 조나단이라는 저 그
네네. 그분- 저희 학교 친구. 맞죠, 맞죠. 네, 그분이 계속 생각나서 집중이 안 되는데. 저도 검색하다가 애먹었어요. 조나단 하니까 자꾸 갈매기 한다고 사람이 나와서. 네. 그리고 저 처음에 들을 때 그 조나단은 갈매기에 대해 서술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갈매기 자체가 그 그 조나단이라는 자체. 이름이었구나라는 되게 재밌는 점도 있었고요. 조나단이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거를 쫓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도전도 했겠고,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맞서는 의미의 도전도 해봤겠고, 그런 것들, 이 두 가지의 도전을 모두 함께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이지 않을까. 사실 저는 느끼는 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아니라 도전의 연속 아닌가 싶어요. 맞죠. 퀘스트 이후 퀘스트 이후 퀘스트. 맞아요. 되게 생각이 많아지는 텍스트였어요. 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피너님은 저도 책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초면이라서 어떤 이야기일지 상상도 안 가고 아까 초반에 새우깡 얘기가 너무 기억에 남아서 그래서 어떤 이야기일지 막 궁금해하면서 들었는데 아까 제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되게 심오한 얘기 같기도 하고 되게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마지막에 우리가 도전을 할 때 이걸 왜 해야 하는지 알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되게 뭔가 마음에 와닿아서 저도 앞으로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이걸 내가 왜 하는지 좀 되새기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집에 가서 애니멀과 첫 비행에 대한 클립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공유 부탁드려요. 또 갈매기의 꿈 길지 않은 책이니까 다들 한 번씩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이제 마무리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게스트로 와주신 피너님, 전체적인 소감과 이랑이랑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 5화가 관계랑이었죠. 거기에 그 구글 폼에 제가 코멘트를 남겼어요.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랑이랑 항상 애청자고 되게 들으면 몽글몽글해진다는 그런 멘트를 남겼는데 오늘 실제로 와서 되게 그런 몽글몽글함과 따뜻함을 느꼈던 것 같고 아까 저한테 한마디씩 해주셨잖아요. 요즘 좀 피곤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되게 힘이 되는 그런 말들이었어요. 나오기 전에 되게 긴장했었는데 너무 힘이 됐습니다. 나오길 잘한 것 같아요. 초청해준 제로에게 고맙습니다. 남은 화들도 되게 순조롭게 잘 되시길 바랍니다. 완전 감동적인 멘트. 사실 게스트 나오신다고 하면 뭔가 약간 한 2주일 전부터 준비해야 될 것 같고 한 달 전부터 뭔가 부산스레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거의 일주일 전에 약속이 성사됐잖아요. 그래서 선뜻 나와주신다고 하셔서 정말 감사드렸고 그 전 회차까지 저희가 이거 너무 이제 똑같지 않나 하는 고민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게스트로 이렇게 딱 나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고 저 정말 교환 팁 얻어갈 테니 꼭 말씀해 주시길 정말 관심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많군요. 네. 저는 오늘 뭔가 진행을 하면서 게스트가 저희가 두 번째잖아요. 그 게스트 성향에 따라서 클립의 성향도 조금 바뀌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망님 때는 뭔가 사망님이 이런저런 썰 풀어주시면서 썰 감상 그리고 우리 썰 풀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와하하 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오늘은 뭔가 이 피너님의 차분한 토크에 저희도 이렇게 말려 들어가서 차분하게 토크한 것 같아서 또 되게 다른 매력이 있네요. 오늘은 뭔가 자면서 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 맞아요. 그쵸? 저도 마찬가지로 사실 게스트를 부른다는 게 되게 행복한 일임과 동시에 저는 좀 부담되는 일이기도 해요. 저희 방송이 그렇게 준비된 방송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사실 오늘도 방송 시작하기 전에 되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셔가지고 저희 방송 사랑한다고 말씀도 해주시고 또 이런 저희의 부족한 모습까지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이렇게 플랫폼으로나 또 이렇게 나와서 오늘 저희의 말 진심으로 공감해주시고 또 저희에게 응원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네, 저는 오늘 하루도 되게 많이 기억하면서 앞으로 팟캐스트 계속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뚝비랑 제로랑 미역이랑 피넛이랑 여러분이랑 함께하는 이랑이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